네, 이제 어느새 한 주간이 중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5월 3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직무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9시 30분에 안전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하셨고 10시 30분부터 차관 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부가 16개 군 책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업무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센터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군 종합보급창과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이수리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국방개혁 2.0 등 국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군 책임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찬 기자님, 예, 열어주시죠. 예,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네. 이게 한미 정보 당국이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핵실험장 3번 경도 쪽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외신 보도도 있고 방금 전 내신에도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기에는 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기 핵실험장을 비롯한 북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시설들은 항상 24시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그래서. 유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기자님. 예, 데일리안 이배윤입니다. 그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주한미군 발언 관련해서 국방부는 합참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청와대에서 입장이 다 나왔고 저희도 어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 기지 관련해서 네. 지금 생활시설 개선 관련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전 운용 관련 공사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간 그 생활 개선 공사를 한 다음에 일반 환경 평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그 남북 장성급 회담 네. 나갈 우리 대표로 네. 그 국방기획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이게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대표로 확정적인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남북 장성급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으로 국방장관 회담 또 장성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장성급 회담 업무 등 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측 대표로 전문성과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도균 장군을 이번에 대북 정책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가장 높은데요. 아직 확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 하게 되면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NLL, DMZ 이 평화존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가장 큰 당면 이슈. 뭐 그 전에 뭐 저기 통행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심이 많이 가는 건 그건데 그 뭐 좀 우리 준비되는 거 있습니까? 특히 네, NLL.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북 정책관이 임명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청와대 가셨던 분이 다시 돌아오건 한 식으로 그분 청와대 가셨던 김도균 내정자도 청와대 가신 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급 보직 인사가 그렇게 몇 개월 다 개월 단위로 휙휙 바뀌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대북 정책 관련돼서의 전문성 부분과 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됐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확보되신 분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님. 그 현재 뭐 현역이나 이제 앞으로 군대 갈 친구들이나 복무 기간 때문에 네, 되게 관심인데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국방부가 빨리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계속 뭐 언제다 입대 언제부터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줄이는 걸로 맞춰서 하는 거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뭐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하여튼 혼선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빨리 국방부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답답해하시는 거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저희도 가능한 빨리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아직 이 최종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고 또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현 정부 임기 내에 그걸 완료한다는 걸 맞춰보면 근데 네. 정부 이제 맨 마지막에 퇴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걸 역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역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네.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완료 시점을 하여튼 그 퇴임 끝물에 맞추는 게 우리 뭐 국방 여러 가지 뭐 사정하고 보면 좀 맞는 것 같아서 얼추 그러면 뭐 임기 내 완성이라는 것도 하면서 국방부 어려움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은데. 네, 오래 좀 기다려 오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변인 저 김기근입니다. 네, 김경호 기자님. 그럼 박인호 소장은 그 보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원래 있었던 군으로 복귀하신 다음에요. 조만간 또 인사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2월에 박인호 소장을 임명할 때 이미 대북 정책관이 그 남북 장성급 회담의 대표로 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됐고 그래서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도 현역 소장인데 현역 소장 정도 되면 뭐 전문성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북한군하고 만나 본 적은 없겠지만 사람이 소장 정도 되면 형편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지금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게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러면 국방부 인사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때로는 전문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감안돼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점이 가만히 된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대북 정책관을 그대로 두고 합참해서 그 지상 부분에 그 있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우선 대표로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일단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박 소장의 판단해 지금 주시면 입장에서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는데 좀 유념 좀 해주세요. 좀 제발 그런 것 좀. 충분히 유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TBS 선언입니다. 그 군 복무기간 관련돼서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문통 임기 내에 18개월 복무를 마친 장병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조금 더 보시죠, 그 부분은. 아니 그 지금 안이 네네. 18개월 복무를 하는 장병,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 시작하는 안과 네. 마치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치는 장병이 나온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봐주십시오. 아무튼 저희는 임기 내 완료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임기 내 대해서. 완료라는 것은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럼 역산을 하면 사실 늦어도
근데 그 부분은 예.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저희가 부분은 최종적인 정확치 시기랑 않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 부분은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한다는 건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목표라고 알겠습니다. 의미하시는 거는 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고 아직 보고가 안 이루어졌고 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 또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좀 죄송한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는 그러면 5월 중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루어집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을 올해 내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전협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인 DMZ 비무장화의 경우에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명실상부한 DMZ의 비무장화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핀의 초소들이 우리 거의 철책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철책은 아니죠. 네, 우리 철책이 아니고 하여간 우리의 GOP 철책과 비슷하게 GP 초소들이 아예 철책이 그냥 그 비무장지대 내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전선언은 이거와 별개로 그냥 정치적 선언으로서 그냥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게 완료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오늘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상식적으로 정전협정이 지금 이미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고 거기서 이행하자고 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